70대쯤 됐을 때 내가 과거에 써놓은 글이 나한테 제일 친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트리트먼트를 완성하기만 하면 책 쓰기가 무조건 돼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MT쇼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남인숙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게 벌써 이게 벌써 작년이 됐네요. 그렇게 됐는데 우리 남인숙 작가님 저 카메라 보시고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가 남인숙입니다. 남인숙 작가님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실은 한국과 중국 여성자기계발서라는 장르를 만든 분이에요. 380만의 독자 그리고 진짜 찐팬들이 엄청 많으세요. 뭐 유럽, 미국 쪽에도 팬들이 되게 많으시고 여자 전업 작가로서는 사실 독보적인 사람이 우리 남인숙 작가시고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이 책이 벌써 몇 년이 됐나? 한 17년 됐잖아요. 그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쵸?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때 책을 읽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40대 된 거지. 요새도 그럼 글 뭐 어떤 거 써요? 요새는 또 새로운 책 원고 쓰고 있는데요. 쇼핑 심리 에세이. 그 재밌겠다, 쇼핑 심리. 책 지금까지 몇 권 쓰셨어요? 제가 23권이 마지막으로 쓴 건데요. 이야,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첫 번째 책은 2000년에 나온 책이에요. 저는 소설가가 먼저였어요. 소설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원래 저는 드라마나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나리오가 영화화 되는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지난해요. 복잡하고 힘들어. 네, 힘들어요. 이렇게 네, 자본과 네. 중간에 거쳐 있는 아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3편을 무려 완성을 했는데 근데 영화화된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쓴 시나리오 내용이 너무 아까웠어요. 네. 영화화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야기는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소설을 써서 그게 출판사에서 검토를 해서 책이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 소설 제목이 뭐였어요? 인공태양이요. 지금은 절판. 나는 사실은 이 책으로 처음 남인숙 작가를 알았어요.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이게 진짜 많이 팔렸죠. 그게 첫 책인 줄 아시는 분이 나도 이게 첫 책인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원래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거 좋아했어요? 너무 심하게 좋아했었죠. 그게 뭐야? 심하게 좋은 건? 언제나 글을 쓰고 있는 아이. 어렸을 때부터? 네. 그렇구나.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요. 네. 중학교 1학년 때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비밀일기라는 일종의 일기를 가장한 소설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때. 근데 그걸 읽는데 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쓰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비슷한 일기를 벤치마킹해서 혼자 쓰기 시작했는데 평생 그래서 습관이 된 거예요. 일기가 습관이 됐구나. 근데 일기를 그냥 세 줄 일기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몇 장씩 넘어가는 일기 있잖아요. 그 당시에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어떤 느낌들 그런 모든 생각들을 일기에 다 쓴 거예요. 그 종이를 혹시 종이에다 썼어요? 아니면 컴퓨터에 썼어요? 컴퓨터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치, 없었잖아. 그럼 종이에다 썼어요? 일기장, 백년 일기장. 뭔지 아시죠? 혹시 예쁘다. 기억나세요? 백년 일기장에서요. 종이질이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그 일기장이 유행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 근데 정말 안 변하대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다 갖고 있어요. 박스, 세상에. 종이 박스, 라면 박스. 이렇게. 언제부터 쓴 거예요, 그 일기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렇게 쓰기 시작을 해서 제가 작가로 데뷔하기 전까지 매일 그렇게 써댄 거예요. 요새 그 글 쓰고 싶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을 너무 좋아하고 테크닉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글 자체의 맛을 알고 글을 쓰는 멋과 맛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글을 알려줘야지 글쓰기 스킬만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난 많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글을 통해서 얻은 거는 직업도 돈도 그것보다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좋아서 글을 쓰면서 많은 걸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걸 이점이 있지 않았어요? 글쓰기가? 이점이 있었고요. 그게 가장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묘하게 제 자신이 특별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나는 어딘가 남들과 달라 나는 특별한 아이야. 네. 그 글을 통해서 쌓고 있는 제 자아가 나름대로 그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세계를 만드는구나, 글이. 맞아. 제 자신만의 우주가 있으니까 남들한테는 이런 게 없어. 보이지 않지만. 이게 내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글쓰기를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네, 네. 예. 그런데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려주는 거 어렵거든요. 그거 돈 주고 해야 돼요. 그것도 비싸게 줘야 됩니다, 아주. 돈 줘야 되죠. 네, 맞아요. 돈 많이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글에다가 내 생각과 느낌을 제대로 적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하다가 어느 순간 내 감정을 정확히 표현하는 그 문장과 단어를 내 글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느껴지는 해소감이라는 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맞아. 아, 그래. 내가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래, 내가 느끼던 게 정확히 이거야. 이거였어. 그렇지. 근데 그걸 느낄 때 내 자신이 성장하는 그 느낌, 그리고 위로받는 느낌. 네네네. 그 느낌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제가 업무적으로 쓰는 대외적인 글, 이런 거 따로 있고요. 이걸 쓰다가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럼 제 글 따로 써요. 이걸 다 쓰고 또 제 글을 따로 써요. 혼자만 보는 글. 그게 달라요? 달라요. 일기로 푸는 거예요. 사실 남인숙 작가님은 아시겠지만 전업 작가로잖아요. 나야 뭐 강의하면서 가끔 책을 내지만 완전 전업 작가로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고 특히 뭐랄까 여자의 글쓰기, 여자의 감성을 갖고 글을 쓰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이거다라고 딱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가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리고 남들이 뭔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책을 쓰는 거다라고 그렇게들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의 것이 가능해요. 책을 쓰다 보면 내 인생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것만한 성장과 인생의 의미를 만드는 것과 그런 과정이 어디 있겠어요. 책 쓰기를 하면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유명한 작가니까 책 쓴 작가니까 이 일거리를 주고 무슨 취업이 잘 되고 이런 종류가 아닌 거예요. 그런 종류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지. 네, 그런 종류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인생도 바뀌죠. 맞아요. 내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어. 그렇죠. 되게 억울했던 것도 일어날만 했던 일이다. 나에게 도움됐다. 이렇게 내가 바꿔놓을 수 있거든. 그죠? 그렇죠. 내러티브가 완전히 바뀔 수 있잖아. 그렇죠. 10년 다이어리라고 알아? 되게 비웃고 뭐하러 쓰니? 안 썼거든. 나 요새 10년 다이어리가 너무 쓰고 싶은 거야. 날짜별로 10년간 지금 생각하면 내가 57세면 67세잖아요. 70대쯤 됐을 때 내가 과거에 써놓은 글이 나한테 제일 친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40대 때. 난 지금도 내가 27살 때 썼던 다이어리가 그렇게 눈물겹고 소중하거든. 27살 때 나를 만나는 것 같아. 얼마나 고생했는지. 불쌍해 죽어. 뭐 버스비 1,000원 이러고 왜 써놓은 거야. 불쌍하게. 막 다이어리가 저도 막 가계부 있다? 그럼 뭐 이런다. 막 하고 또 이 사람이 또 늦게 들어왔다. 막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면, 아유, 늦게 들어오면 좋지 왜 지랄하고 막 이러고 혼자. 나이 들어서 제일 친한 게 내가 써놓은 글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래서 내가 10년 다이어리를 쓰려고 이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직접 혼자 만든다, 10년 다이어리. 종이 인쇄해서. 내가 손으로 꾸며서 내가 만들 거예요. 그럼 글쓰기를 권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글쓰기를 누가 저는 썼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다 쓰는 게. 몽땅 다. 네, 다 쓰셔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책을 안 내고 싶은 분들,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해도 제가 만난 거의 대부분의 성공한 분들, 자기 인생에서 뭔가를 이루어낸 분들의 특징이 메모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내 생각과 그리고 이 순간의 느낌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이런 맞아요. 것들을 문자화해서 정리를 하는 거는 네. 이 뇌에서 저장과 해석하는 부위가 달라요. 달라요. 저도 항상 이거 나 1년에 몇 권째 써요. 항상 들고 다니면서 다 쓰거든요. 그럼 얘가 나랑 같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기 있는 거보다. 그렇죠. 같이, 상호작용이 하죠.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딱
글로 꺼내놓는 작업이 중요한 것 같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일단은 글은 누구나 다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치. 또 굉장히 의외의 점이 있는데 요즘 책 옛날보다 안 읽잖아요. 말도 안 되게 안 읽죠. 그것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묘하게도 인류 역사상 이렇게 텍스트를 많이 소비하는 세대가 없었어요. 보고서 이제는 다 말로 안 해요. 앞에 가서 뭐 부장님한테 가서 이러했습니다 라고 전에는 다 보고를 했지만 지금은 보고서로 다 써서 올리죠. 그리고 회의 톡방 이런 데서 다 그때그때 보고하고 소통하고 이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만나지 않고 글로 하는 것이 소통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가 글로 많이 하네. 그렇죠. 글로 다 오히려. 대체가 그렇구나. 됐어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요. 소개팅 하잖아요. 우리 먼저 카톡을 주고받고 그 다음에 약속도 잡고 그리고 소개해서 실제로 만나요. 요즘은 다. 그럼 첫 만남에 다 글이네? 그렇죠. 글로 만나는 거죠. 뭐 카카오톡 이걸 했는데 상대방이 맞춤법을 너무 틀려. 그러면 만나기 싫어서 너무 싫어. 진짜 문자로 많이 하네. 우리 다 텍스트 엄청 소비하네. SNS 이런 맞아.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맞아. 그게 다 뭐예요? 글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은근히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매력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구나. 글을 써야 하고 맞아, 누구나 맞아. 일종의 작가가 돼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이 책을 한 권 완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글쓰기 훈련을 한다? 와, 하나의 커다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알게 모르게. 소개팅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네. 글만 잘 쓰면, 그지? 그죠. 첫인상에서 완전 100점 먹고 들어가는 거지. 글이 그렇구나. 위력이 대단합니다. 사실 저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말 자존감 수업의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자기를 다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를 이렇게 꺼내다가 앞에다 이렇게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봐라. 그렇게. 근데 이 글쓰기가 연습하는 방법은 뭐 일기도 좋겠지만 한번 목표를 갖고 글을 써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나는 책을 낼 거야. 목표를 갖는 글쓰기는 약간 다른 게 있을까요? 확실히 다릅니다. 어떻게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를 먹여 살려야 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할 줄 아는 게 글쓰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아주 적기는 했지만 뭔가 비용을 받는 종류의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대우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평가자가 있고 피드백이 있으면은 글을 자꾸 돌아보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클라이언트였던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만큼 냉정한 비평가가 없어요. 정말 아주 차갑고 너무나 정확하게 제 글을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아프지만 정말 빠르게 성장했어. 그 단어 선택 같은 것도 주위에서 좀 정제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해를 빨리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훈련이 된 거죠.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이렇게 왜 출판사에서 막 의뢰가 오는 유명 작가가 아니라면 자기가 어떻게 출판을 해야 될까 이거 너무 궁금해하는 사람 많거든요. 예전에는 그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쵸. 그래서 원고 들고 온 출판사를 퇴짜 맞으면서 30군데 다닌 거예요. 나 첫 책 퇴짜 맞았다. 당시 당연하고. 되게 잘 나가던데 지금도 그렇지만 거기 퇴짜 맞고 또 하나는 어디지 하나 몇 군데 결국 어떻게 했냐면 내 돈 주고 내가 출판사 해서 나 출판한 거예요. 출판사가 날 컨택한 게 아니라 내가 출판사 찾아가서 찍어달라고 부탁했어요. 내가 돈 드릴 테니까. 그래서 찍은 거예요. 역시. 그렇게 적극적이어야 돼. 언제 출판사가 날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 왜냐하면 나는 이 책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는 책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이 될 것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될 것 같으면 되는 거야. 그게 원고가 내가 분명히 확신이 있는 원고가 있어요. 그럴 있어요.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면 되는데 사실 오늘 아까 얘기하시던 그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 그 책. 그 책이 뭐 380만 부 나가고 막 엄청 그랬잖아요. 나갔지. 근데 그렇게 인기를 얻고 그랬던 책인데 저도 몇 군데에서 초고를 초고 퇴짜 맞았어? 퇴짜 많이 맞았어요. 그래, 다 퇴짜야. 그러니까 퇴짜 일단 맞았어요. 밀고 나가야 돼. 그치?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없는데 유명한 여성 포털이 있었어요. 거기 게시판에 제가 쓴 글을 연재를 한 거예요. 직접 제가 올렸어요. 올리고서 야, 요즘에 유행하는 아이들 글쓰기 스타일의 원조네, 그럼? 포털에 올리기 시작한 거? 했는데 게시판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그 당일부터
뭐 댓글이 막 몇천 개가 달리고 조회수 바로 10,000개 올라가고 그걸 보고 그 바로 URL 해서 그 거절한 그 사장님한테 보냈어요. 한번 봐라. 아.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책이 나왔어요? 네, 랜덤하우스 중앙 당시에 오, 제일 큰 출판사. 나 잘린대 거기가. 그거 냈구나. 야, 네.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된 거죠. 요즘은 참 쉽죠. 책 내기 어때요 요새는? 어떤 종류의 책을 내느냐에 따라서 길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내가 쓴 내용을 네. 그냥 책을 갖고 싶어. 이게 욕구의 전부라면은 그건 너무 쉬워요. 큰 돈이 없어도 그거를 출판해 주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요. 책의 꼴을 만들어 주는. ISBN 안 달고, 안 달고. 그냥 나 혼자 가질래 하는 거. 예, 그렇죠. 근데 판매를 하려면 판매를 하면 이제 독립 출판에도 ISBN이 안 달려요. 독립 출판도.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독립 서점이라든지 뭐 이런 따로 유통되는 그런 네. 방법들을 찾아서 또 독립 출판을 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대중성은 없지만 일정한 그런 좀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이러면은 독립 출판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또 자비 출판이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예. 내가 찍어서 내가 네, 내가 유통할 찍어서. 수도 있죠. 네. 그럼 이거는 성공 사례들이 좀 있어요? 독립 출판도, 자비 출판도? 제일 유명하게 성공한 분이 누구냐면요. 누구?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사람이 자비 출판이에요? 자비 출판이었어요. 진짜 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거 완전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데. 아무도 책으로 내주려고 하질 않았대요. 네. 사실 출판이라는 것이 책이 뭐 완전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러기는 정말 쉽지 않아. 그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는 일단 책을 낸다라는 거는 저도 그러니까 말로 막 할 때와 책을 쓸 때는 이 들어가는 게 깊이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책 쓰는 작업은 또 다른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책을 좀 이렇게 잘 쓰는 비법 좀 알려주시면 어떤 게 좀 있어요? 저도 좀 배우게. 전업 작가, 완전 프로페셔널 작가한테 배우는 거. 일단 책을 모든 사람이 다 쓸 수는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내 삶과 생각과 이런 것들을 많이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메모, 오케이. 예, 어떤 방법이든지 쌓아놓는 거죠. 오케이, 쌓아놔라.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글을 잘 쓰는 게 노래 부르기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 대표님도 노래방이 처음 생겼을 그 무렵 기억하시죠? 네, 네, 기억나죠. 예, 그 전에는 주변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노래방이 생기면서 주변에 가수들이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맨날 하도 연습하니까. 가서 맨날 노래를 부르니까 그럼, 잘 맞아.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거나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거나 해도 노래를 자꾸 하면은 는다. 늘어요. 그리고 오케이. 내 자신이 내가 노래 못하는 것도 알아요. 어, 그리고 실력이 느는 것도 본인이 의식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실력이 계속 늘은 거죠. 많이 할 거는 따라갈 게 없고 많이 쓰다 보면은 그치. 내 자신이 알게 돼요. 아. 처음에는 이거 내가 봐도 못 봐주겠다.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나서 일주일만 지나서 다시 봐도 객관적으로 보이거든요. 남의 글처럼. 일주일은 다음날 봐도 이상해. 네, 맞아요.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은 내 글에서 이 부분이 오글거리거나 표현이 아하. 이상하거나 단어 이건 아니네라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면은 노래 부를 때 이 부분 내가 안 올라가고 약간 삑사리 냈었는데 네. 하는 게 수정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많이 쓰다 보면은 저절로 나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걸 당할 건 없어요, 사실은. 어허. 많이 쓰는 거. 많이 쓰는 거 일단 많이 써보고 플랫폼에 글을 쌓으면 연습하라? 이거는 왜 추천하세요? 물론 내가 혼자 많이 쓰면은 늘기는 느는데 네, 네. 뭔가 제가 아까 돈 받고 일을 할 때 피드백을 받고서 쑥쑥 늘었다고 훨씬 했었잖아요. 빡세게 일하게 되지 우리가. 예, 어디 플랫폼에 올리면은 반응이 와요. 그거는 일기 쓰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렇죠. 그 늘어가는 속도가 제가 그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글 썼던 거랑 강도는 좀 얕지만 예, 분명히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블로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초기 글 쓴 걸 보면 본인들도 느끼실 거예요. 아마 그 블로거 본인들도 옛날 글은 내가 차마
눈으로 못 보겠다, 참아 이런 경우 많으신데 네. 그분들 초기 글과 지금의 글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게 무시를 못하는 거죠. 우리 NKYU 대학도 그렇고 요새 정말 글 쓰고자 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본인이 글 쓰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사람이 막상 글 안 쓰던 사람은 뭐부터 써 나는 뭐 이거 어떻게 쓰지? 시작도 못 하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분들에게 A부터 Z까지 쭉 다 알려주실 수 있죠. 그렇죠. 저만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아. 저는 여러 가지 글쓰기 직업을 다 거쳐서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써본 종류의 글이 없어요.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쓰기를 다 해봤는데 그걸 다 종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책을 잘 쓸 수 있나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영화를 만들 당시에 네, 네. 쓰던 한 과정이 있어요. 근데 트리트먼트라는 거를 써야지 시나리오를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바로 전 단계예요. 트리트먼트가. 시놉시스하고 달라요. 아, 그래? 예. 근데 그거를 완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는 책 쓰기 본격 집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트리트먼트를 완성하기만 하면 책 쓰기가 무조건 돼요. 글이 잘 써지고 못 써지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전체 내가 무엇을 쓸 것인지에 대한 그 트리트먼트가 먼저 나오면 네. 그게 혹시 궁금한데 쭉 써야 아니면은 기호나 이렇게 분류한 형태예요? 저는 일단 그러니까 목차를 먼저 완성을 해요. 한 글자 한 글자 내용을 처음부터 내가 이랬었다라고 글을 시작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목차를 쓰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글에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쭉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또 각종 메모와 기억 속에서 갖다가 착착착 끼워지겠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합을 하는 거예요. 목차를 먼저 완성을 한 다음에 살면서 자꾸 기억할 것과 그렇지. 그리고 생각이 나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치고 지나갈 게 아니라 메모를 해요. 메모를 해서 다 모아둔 다음에 이 트리트먼트를 만들 때 그 목차 사이에다 얘를 계속 끼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트리트먼트가 A4 용지로 한 적게는 20장, 많게는 30장 정도로 완성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해보니까 그 정도에서 크게 안 벗어나요. 예. 근데 그 30장짜리 트리트먼트만 있으면 글은 무조건 나와요. 보통 저한테 책을 쓰겠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주 한 80% 이분들이 어떤 게 있으시냐면은 한을 갖고 오세요. 한. 내가 해볼게. 이것들아. 엄마 인생 책으로 쓰면 10권이야! 뭐 이런 글이 오는 거야, 그럼? 그럼요, 그렇죠. 한을 가지고는 책이 안 써져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그 한이 되게 만들었던 에피소드가 책의 소재는 될 수가 있는데 그 한을 극복하고 한 단계 올라선 사람만 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원고가 안 나와요, 아예 글이. 그리고 설마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의 글이 된다고 해도 가치가 없는 종류의 글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쓰실 때 내 한풀이로 여기지 마세요. 오케이. 책을 쓰는 건 한풀이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 한을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면서 풀어나겠다. 오케이. 예, 풀어나가면서 성장을 하고 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 책을 내가 완성할 거야. 예,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인생이 바뀌겠어요. 다 쓰고 바뀌죠. 나면. 그 과정을 거치면 바뀌겠네. 그렇죠. 그런 의미구나. 자, 오늘은 그 남익수 작가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평범한 사람의 인상도 책을 쓴 후에는 결코 평범해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뭔가 인생에 달라지는 경험을 하고 싶다면 인생에 어쨌든 단 한 번, 딱 꼭 한 권의 책은 써라. 당신을 위한 스스로의 책. 그냥 블로그 글쓰기, 뭐 어디에다가, 뭐 소셜에다가 글쓰기, 이게 아닌 나를 수십 페이지로 쭉 엮어낼 수 있는 책을 쓰는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인생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서 선생님을 모셨고요. 그럼 선생님 나중에 우리 단편이라도 나에 대한 이야기를 딱 쓸 수 있도록 에세이건 뭐건 쓸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남익수 선생님, 우리에게 좋은 것도 많이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There ain't nothing like sunshine and air to make you feel like you don't have. 제가 이거 강의를 찍는 와중에서도 저한테는 돈이 들어오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 스토어로 지금 들어가서 어차피 그렇죠. 온라인 쇼핑밖에 답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야 4060. 네, 클릭 몇 번만 하시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찾으셔서 들어가시면 지금 그러니까. 이거 팔면 팔릴 것 같다. 네. 나 온라인에서 1층 가게 만들기 작전. 네. 너무 좋아요. 제발 저희 학생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